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이제 한글날인데요. 이렇게 추석 연휴를 지내고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또 황금 연휴를 맞이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을 하늘답게 하늘이 굉장히 맑고 높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밖에 외출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가을은 경치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산책하기도 좋고 뭐 산에 가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뭐 책을 한 권을 선정하기보다는 예전에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필사해 놓은 노트를 어제 이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오래전에 읽으면서 뭐 이렇게 좀 좋은 뭐 이렇게 문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음에 들어있던 뭐 시라든지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다시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한번 이제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편지에다가 뭐 이렇게 시 같은 것도 써 주고 그리고 뭐 좋은 글귀 문장 이런 거 해서 친구한테 써서 보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때는 문구점에 이렇게 편지지 예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뭐 편지를 쓰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다 뭐 카톡이라든지 뭐 SNS 이런 종류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중고등학교 때는 예쁜 편지지 막 있으면 사서 모아서 그걸로 친구한테 편지 쓰고 그랬던 기억이 그거 제 노트를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정호승님의 수선아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자체가 외롭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누구 뭐 가족이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원초적인 자기 자신만의 이렇게 빈 공간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 문장에서 저는 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같은 강렬한 감정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때 그대는 그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가장 좋은 출구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고통, 생로병사, 의식이 몸과 분리 되는 것이 죽음이다. 탄생, 육체의 옷, 마음의 옷, 감정의 옷을 걸치는 과정이다. 죽음은 친숙했던 몸과 마음의 요소들을 하나씩 전부 벗는 과정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거기 외로움이 있구나. 거기 근심이 있구나. 거기 두려움이 있구나. 그것들을 판단하지 마라. 그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바라보라. 무상, 항상 하지 않는 것. 강렬한 감정에 압도당한다면 호흡이라는 단순한 신체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라. 이미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지금 끝난다 하더라도 크게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아마도 오쇼 라지니스의 요가 수트라의 비움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발췌한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책 제목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노트에다가 내가 뭐 이렇게 반듯하게 써 놓은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갈기듯이 휘갈기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메모식으로 적어 놓은 게 많아 가지고 거기 그 어디 출처가 어딘지를 적어 놓지 않은 게 굉장히 많네요. 그 요가 수트라 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죽음에 관련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쉽게도 그 요가 수트라의 비움은 지금 절판돼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제가 소장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도서관에서 그 빌려 보았던 책이라서. 근데 지금 그 책은 정말 제가 갖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2탄을 그 요가 수트라의 그 비움 말고 이 2탄으로 쉼이라는 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그 책도 좋은데 1권이 훨씬 더 내용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고통이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괴롭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도 괴롭다. 쉬어라. 미래를 내려놓고 과거를 내려놓을 때 만족이 찾아온다. 가는 것을 멈추고 자유로운 삶을 살라. 생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 해답은 언제나 스스로를 찾아온다. 복잡한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 고요함 속에 진정으로 존재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온다. 비록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해답을 얻게 된다. 지나치게 깊은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하리라. 자신을 남과 비교하거나 더 많은 것을 이루려 애쓰지 마라.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라. 그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그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자신을 깨달으라. 이미 존재하는 참나를 깨달으라. 참나를 깨달으면 어디에 가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다. 어디를 가든 충만하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나오는 일은 순전히 자신의 책임이다. 사단이나 악마가 꼬드겨서 그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라. 꼬드기는 존재는 없다. 꼬드기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인다. 만지는 것마다 왜곡되고 손에 들어오는 것마다 다 더러워진다. 지금 방금 낭독해드린 문장은 오쇼 라지니 씨의 그 요가 수트라의 2편 쉼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은 발레 같다. 힘든 일 하면서 힘든 티 안 내는 게 잘하는 거다. 영원히 좋은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생각은 행동을 만날 때 성장한다. 배우고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배운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힘든 일을 해봐야 힘이 생긴다. 뭔가 다른 사람은 지금부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이 만든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읽는 책,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무지 때문에 생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서 발췌한 글이 있네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위대한 창조는 무심에서 나온다. 그것은 침묵의 세계이고 텅 빈 충만인 공의 경지이다.
바람이 불고 꽃이 피었다가 지고 구름이 일고 안개가 피어오르고 강이 얼었다가 풀리는 것도 또한 자연의 무상이다. 이런 일을 그 누가 참견할 수 있겠는가? 는 다만 자연 앞에 무심히 귀를 기울일 뿐이다.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려면 입 다물고 그저 무심히 귀를 기울이면 된다. 무심히 귀를 기울여라. 당신은 오는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먹었는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현재의 당신이다. 그리고 당신이 쌓은 업이다. 이와 같이 순간순간 당신 자신이 당신을 만들어간다.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 꽃이 놀라지 않도록 알맞은 거리에서 꽃향기를 들어보라. 꽃향기는 맞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옛 글에도 문향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 얼마나 운치 있는 말인가. 어떤 사물을 가까이 하면 은연중에 그 사물을 닮아간다. 꽃을 가까이 하면 꽃과 같은 인생이 된다. 와, 너무 멋진 말이네요. 꽃을 가까이 하면 꽃과 같은 인생이 된다. 차를 즐기는 것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맑음과 고요와 그 향기를 누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다기에다가 차를 우려내고 이런 과정. 어떻게 보면 차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그리고 하고 나면 또 설거지거리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마음 수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새벽에 마실 때 다간에다 우려내서 이제 이렇게 찻잔에다가 이렇게 또르륵 하고 따를 때 그 물소리가 있어요. 그걸 낙수라고 하는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맑아진다고 할까요? 새벽에 특히 이제 혼자서 차를 마실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전 차를 잘 안 마시는데 예전에 이제 차 이제 마시고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물론 차 맛도 좋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좋아했었어요. 헬렌 리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이 책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책인데요. 네, 유튜브에 이제 이 책을 읽고 올릴까 이제 고민하다가 올리지는 않았어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26살이었던 이제 헬렌 리어링이 21살 위인 스커트 리어링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존경하는 동반자로서 이렇게 반세기 동안 함께 해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낸 글인데요. 그들의 이제 평생에 걸쳐 추구하고 실천한 삶의 철학은 적게 갖되 충만하게 살고 최대한 욕구를 줄이는데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었다.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이 되어 살다가 준비해온 죽음을 맞아들인 그들의 삶은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 책 속에 있는 문장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고 다른 방 다른 곳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 떠남은 다른 곳에 다다르는 것으로 이어진다. 최선의 삶이란 어떤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의 수입 안에서 생활하라. 얻은 것보다 덜 쓰라. 쓴 만큼 지불하라. 생활의 질을 높이기보다 삶의 질을 높여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인생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다. 이 책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삶에 대해서 다른 좀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물질을 줄임으로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느끼게 됩니다. 그대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어라. 좋은 여행은 목적지보다도 그 과정과 도중에서 보다 귀한 것을 얻게 된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조용히 안팎으로 지켜보라. 지켜보는 것이 곧 명상이다. 도를 구하는 사람은 정적 속에 살면서도 고독을 느끼는 일이 없고 시끄러운 장바닥에 있으면서도 소란스러움을 모른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쓸 필요 없다. 남을 가르치거나 변화시키지 말라.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더없이 훌륭한 사회 메시지다. 편견 없이 볼 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라. 자신의 마음을 대상에 투사하지 말라. 매 순간 과거에 죽으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때를 씻어내고 새롭게 보라. 인간의 영혼에는 매 순간 때가 낀다. 기다림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분노가 마음속에 지옥을 만든다면 자비는 마음속에 천국을 만든다.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다. 행복은 불행이 부리는 술수다. 긍정과 부정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불행한 삶이라도 피하지 말라. 도피하지 말라. 그러기보다는 불행한 삶을 살라. 사랑은 자유다. 사랑은 상대에게 자유를 준다. 상대를 소유하려 들 때 모든 것이 파괴된다. 소유하지 말라.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삶을 하나의 무늬로 바라보라. 행복과 고통은 다른 세세한 사건들과 섞여들어 정교한 무늬를 이루고 시련도 그 무늬를 더해주는 색깔이 된다.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무늬의 완성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삶을 멈추고 듣는 것이 곧 시이다. 한 장의 잎사귀처럼 걸어 다니라. 당신이 언제라도 떨어져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 자신의 시간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을 살라. 너는 너 자신의 집 문 앞에 도착한 너 자신을 맞이하게 되리라. 그리고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맞아들일 것이다. 일찍 도착하려고 서두르지 말라. 그곳에 도착하면 무엇을 하려는가? 당신이 도착하는 순간 놀이는 끝난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연극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탄생과 죽음이라는 연극조차도.
해답은 없다. 앞으로도 해답이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답이 없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네 인생을 예술이 되게 하라. 여인숙.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를 몽땅 내가 버려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가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우선 낡은 옷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모든 길과 소통을 가지려면 그 어떤 길에도 매어 있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이다. 나를 그대로 놔두라. 그게 날 사랑하는 거다. 수평선이 날 놔두듯이 그렇게 놔두라. 단순한 삶이 본질적인 삶이다. 세상에는 기왕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깥의 엉뚱한 곳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쫓아다니다가 자기를 지질이 못나고 초라한 땔감으로 만들고 마는 사람이 있다. 초이. 세상의 모든 좋은 시와 글과 그림은 사람을 취하게 한다. 그림은 말 없는 시이고 소리 없는 음악이고 몸짓, 손짓 없는 선이다. 아, 참 멋진 말입니다. 소유치 말고 존재케 할 때 사랑은 지속된다. 오늘을 붙잡으세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과 삶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낭독을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슴을 울리고 마음에 와닿는 글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다 낭독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글 한 문장 한 문장들이 내 가슴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의 삶에 이렇게 지표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글귀 하나, 뭐 명언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뭐 이렇게 뭐 종이에 적어놔도 되고, 그래서 그거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제가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